어딘가요? 그럴까 시작할 때요. 취소. 1451번입니다. 정규분포가 일단은 아무 말이 없으면 낱개입니다. 낱개. 모집단에서 나와 있네요. 크기가 4인 6분 추출했어요. 자, 4개씩 묶을게요. 4개씩 묶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고 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50. 그리고 표준편차는 1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1로 바뀌었는데 자, x바가 k 이하인 게 0.9987이래요. 9987이 나오려면은 z가 3이니까 53이겠죠? k가 얘로부터 표준편차 3칸 떨어지면 이하니까 되게 쉽네요. 그쵸? 뭐 가끔 생각하는 게 나는 너무 쉬운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은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풀어야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좋죠. 자, 1460번. 얘는 문제를 좀 잘 읽어볼게요. 과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제 A의 무게는 낱개로 XA라고 할게요. XA는 800,14를 따르고요. 시스템의 이상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A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수출하여 크기 49짜리 표본 수출했으니까 자, 49개 묶음의 평균 걔네들의 평균 역시 800일 거고 표준편차는 2가 됐네요. 49를 수출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네, x바를 계산합니다. x바가 상수 c보다 작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점검한대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0.0이래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x바들 중에 하필이면 운이 없게 어떤 친구를 딱 뽑은 바람에 뭐뭐 이하 맞죠? c보다 작으면이니까 하필이면 c보다 작은 애를 뽑아서 나온 게 0.02의 확률이 나온다 했으니까 운이 없게 뽑은 게 0.0이라 했으니까 이 c를 구하는 건 이제 z로 구하면 될 일입니다. 이쪽에 0.48이 나올 거니까요. 네, 2.05군요. 시그마가 2.05개 떨어져 있대요. 시그마 곱하기 2니까 4.1만큼 차이가 나야 되겠네요. 795.9가 되겠죠. 그렇죠? 795.9 네, 그램이 되면은 이제 하필이면 뽑은 x바가 795.9 이하가 되면 이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네, 이런 문제이거든요. 어쨌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465. 통학 시간이 평균이 50분이고요. 이 친구들 낱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조사해봤더니 50분에 표준편차 시그마인데요. 16명을 이미 추출한다 합니다. 16명을 묶었어요. 묶어서 한번 물어봤고 걔네들의 통학시간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것들이 쭈루루룩 여러 개 있을 건데 16명이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네들의 또 평균을 구해보면 50이고 시그마는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었겠죠. 루트 n분의 루트 16분의 시그마니까요. 하여튼 근데 x바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x바가 50부터 56이 나올 확률이 0.433이래요. 그러면은 얘 50은 평균인데 평균으로부터 56이 네,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나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평균 딱 50인데 56이 정확히 1.5 시그마 6만큼 차이 나는 게 1.5 시그마가 됐더라. 네, 시그마는 4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얘가 4가 나오려면 원래 시그마는 16이어야 되겠다. 이런 걸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뭐 어려운 거는 없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주시면 될 일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이제 진짜 추정이 맞아요. 점점 뒤에 비문화처럼 이제 글씨가 많은 문제들로 갈수록 진짜 추정이 맞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들이 멘트를 봐봐요. 제가
문제 하나만 딱 제대로 정리하고 좀 말을 해줄게요. 이거 말고 1360번으로 한 번만 설명을 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건데 조금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알았죠? 아직 애매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로 감만 잡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과자 할게요. 과자. 이 공장에서 A라는 과자를 뭐 몇 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졸라 많이 만들었겠죠. 많이 만들었고 걔네 낱개를 싹 다 무게 재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싹 다 무게를 재고 평균 내보니까 800에 14가 나왔대요. 다 계산한 거죠 컴퓨터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표 봐봐요. 49개씩 뽑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x바에 대한 건 만들지 않고 x바에 대한 표는 만들지 않고 귀찮으니까 만들지 않고 그냥 공장을 돌려봤어요. 뭐 한 이제 한 1000일 정도 돌려봤나봐요. 0.02? 그럼 만일? 예, 10,000번을 돌려봤는데 0.0 아니군요. 네, 100번을 돌려봤는데 2%의 확률로 자꾸 분량이 뜨는 거예요. 49개 묶음의 분량 뜨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공장주는 귀찮으니까 쟤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귀찮으니까 이 과자를 수많이 만든 과자를 49개씩 뽑아서 일일이 얘를 다 체크하고 솔직히 말하면 49개씩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는 거죠. 보세요. 과자가 예를 들어 뭐 한 몇 개 있다고 할까? 20개가 있다고 칩시다. 20개가 있어요. 얘네 무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20개의 무게 평균 800이고요. 표준편차 14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부터 얘네를 표본을 20개 너무 적네. 500개를 할게요. 500개가 있고 500개를 만들었고 얘네 평균 표준편차 다 구해놨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가 구했다 치고. 근데 이 공장주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49개씩 묶어서 이 x바를 싹 다 구하고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럼 500개 중에 49개를 뽑는 거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약 500개 중에 49개 뽑을 거야. 가지수가 몇 개야? 500개 중에 49개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 과자가 500개 있어. 자, 대부분 500씩 49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중복조합이에요. 아니에요. 복원 추출이라고 이제 뽑았던 걸 또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뽑고 무게 체크하고 집어넣고 하나 뽑고 무게 체크하고 집어넣고를 49번 하는 게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x바가 나올 수 있는 최대 가지수는 500의 49제곱이죠. 왜냐면 500개 중에 하나 뽑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500개 중에 하나 뽑고 집어넣고 심지어 순서도 결정이 돼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자 1번을 뽑고 2번 뽑은 거랑 2번 뽑고 1번 뽑은 건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1번 뽑고 2번 뽑은 거랑 2번 뽑고 1번 뽑은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9개를 뽑을 건데 500개 중에 하나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500개 중에 하나 이럴 거니까 500에 49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물론 얘네 중에도 이 500에 49가지 중에서 겹치는 것도 있겠죠. 평균이. 그렇죠? 평균이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1, 2, 3, 4 예를 들어 얘가 있는데 표본이 얘네들인데 근데 얘네 크기 2짜리로 뽑았다 쳤을 때 x바가 가지수가 자보세요. 크기 2짜리를 뽑을 거니까 가지수가 16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크기 2짜리 뽑으면은 첫 번째 넷 중에 하나 뽑아야지 두 번째 넷 중에 하나 뽑아야지 이러면 16가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왜요? 겹치니까요. 1만 2개 뽑은 건 1이죠. 1 하나 2 뽑은 건 1.5죠. 근데 여기서 이미 1.5에서 겹쳤죠. 1, 2 뽑은 거랑 2, 1 뽑은 거는 겹쳤죠. 그렇죠? 그리고 2가 나오는 경우는 심지어 3가지가 겹치죠. 3, 1, 2, 2, 1, 3.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16가지가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얘네의 그 무게가 너무 중구난방이라 쳤을 때 최대 나올 수 있는 이 친구의 가지수 이거거든요. 이걸 컴퓨터로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컴퓨터도 저 정도까지 연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49개 묶음의 무게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얘네를 일일이 기록하는 짓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에바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 500의 49제곱을 다 분석하고 500의 49제곱이 나올 수 있는 49 묶음짜리들을 이 49개의 묶음짜리들의 어떤 이 가지수를 다 분석한 다음에 걔네 확률 다 구할 수 있지만 이 짓을 하지 말고 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 짓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우리 수학자들이 공식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49개 묶음 뽑으면 x바가 뭐 표 나오고 확률 나올 건데 어쨌든 걔네들의 평균이 이거인 거 알고 걔네들의 표준편차가 무조건 이렇게 될 거 아니까 이걸 활용하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의 설정이 그렇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많으니까 이 짓 하지 말고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걸로 자 49개씩 500의 49제곱에 x바가 나온다 한들 어차피 걔네들 평균 무조건 똑같아. 걔네들의 표준편차 이 친구 루트 n으로 나눈 거야. 그럴 거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자 라는 식인 거예요. 현재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 먹으면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짓 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제품 만드는 기업이면 저는 저거다 계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일단은 우리는 이걸 계산할 시간도 없고 우리는 500의 49제곱계를 분석하고 계산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능력도 없다 치면 이제 유추해서 대충 49개짜리 묶음의 표본 평균들은 이런 정기분포 따를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만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 얘기는 또 안 드릴 건데 설명이 기니까 좀 현재 그 어떤 문제의 현재 온도차를 좀 온도가 어떤 온도인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라 평균 똑같대. 몰라 루트 n 나누면 된대. 몰라 이걸 풀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시겠죠? 봐봐. 야 보건 추출인 것도 이해해야 돼. 보건 추출이니까 1, 2, 3, 4짜리로 크기 2 뽑을 때 1 두 번 뽑지. 1 한 번 뽑고 버렸으면 1이 없는걸? 그러면 평균 1이 어떻게 나와? 그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건 추출도 이해하셔야 돼요. 네, 필기 좀 해놓는 게 좋겠죠? 네, 제대로 필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인데 적어도 보건 추출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x바를 정할 때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를 반복하는 거다. 그게 보건 추출이죠. 비보건 추출은 보고 버리는 게 비보건 추출이죠. 다시 안 넣는 게. 그렇죠? 어쨌든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추정하고 있는 게 맞긴 하다. 왜 추정이다?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귀찮으니까 이렇게 추정되겠지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추정하고 있는 건 맞다는 거. 그렇죠? 470번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마음으로 문제 읽어볼게요.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의 낱개의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있대요. 10g밖에 안 해 복숭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은 복숭아가 뭔지 모르나? 뭐지? 어떻게 10g밖에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미니어처. 아니 야, 막 작은 뭐 천도복숭아도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뭐지 이거? 일단 갑시다. 미니어처요. 네. 일단은 이 복숭아 중에서 임의로 n개를 추출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n개 추출한 애들 표 어쨌든 구할 수는 있다 정도 머리에 그려놓고 하지만 그거 너무 귀찮은 일이니까 일단 얘네들의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이거인 건 알고 있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x바들의 이 수많은 무게들이 이 친구들의 수많은 값들이 나왔을 건데 후루루룩 나왔을 건데 그 중에 이 친구가 9부터 11까지의 확률 9부터 11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니까 0.9974가 나오더래 라는 걸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어차피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친구 평균이 10인데 9부터 11이면은 시그마 한 개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그마 한 개가 아니군요. 어쨌든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시그마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974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거리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0.4987이군요. 네. 그럼 이게 시그마가 몇 칸 떨어졌다는 거죠? 3칸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아, 숫자 1밖에 안 떨어진 이 값이 루트 n분의 2의 3배나 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n 값이 6이구나. 얘는요 36이구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75번을 하고 추정에 대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 하고 한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한 번 더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아, 오늘 자꾸 약간 혓바닥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서 걱정이네. 모평균의 추정 잘 설명해줘야 되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해주시길 바랄게요. 약간 긴장이 풀려가나 봐. 방학이 끝나니까 선생님도 방학 때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 약간 조금 쉴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방학 때 쉬지만 저는 이제 방학 끝나고 좀 쉬어야 되니까 그쵸? 자, 볼게요. 몸무게 평균이 60이래요. 이미 낮게 모든 아이들의 몸무게 재봤고요. 이게 60이고 표준편차 6이랍니다. 근데 무게가 558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 엘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 연수부 있니? 아, 있어? 좋네. 연수부 있냐? 네. 뭐야? 나때 없었는데. 너네가 이용할 수 있어? 오. 그쵸. 네. 왜 만든 거야 그러면? 뭐야? 이렇게 있네. 잠깐만, 여기 연수부를 대공이 있니? 아씨, 뭐야? 아씨, 5층까지 맨날 뛰어 올라갔는데. 아씨. 네. 엘베가 다 있거든요. 부럽네요. 야, 대학교도 엘베가 생겼더라. 대학교가 산에 졌잖아. 그러니까 기숙사 동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강의실에 가려면은 산을 좀 타야 돼. 여기에 강의실들이 모여 있거든. 계단을 올라가야 돼. 계단이 78개라서 7, 8계단이라 불러. 이게 78개 별로 없어 보이지만 막상 보자는 엄청 높아. 78개 올라가야 되거든. 이걸 4년 내내 올라갔단 말이야. 대학교에 이제 수업 들으러. 그래서 더 이제 수업을 잘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 저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4년 내내 다니면은 이제 뭐 누구든 간에 이제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이제 뭐 알이 생기고 뭐 그 정도 느낌인데, 봐봐.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졸업하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니 개빡치게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은 거야. 와, 진짜 나 때가 없었는데. 누가 또 기부하셨더라고. 우리 좀만 더 기부하시지. 엘베가 생겨 있더라고. 네. 왜 그런 걸까? 은재야, 너도 엘베 타고 댕겨? 네. 너도 야, 뭐야, 엘베 타고 댕기잖아. 너는 아니네. 같은 학교 아니야? 뭐야? 아니, 연우는 왜 엘베를 못 타? 엘베 카드키가 있어. 그러니까 얘 왜 없냐고. 안 맞춰서. 돈 아니냐? 엘베 뭔 소리 안 내, 얘네들. 네. 그래, 어쨌든 너 탈 수 있다고? 사달었어요. 카드키. 너 뭐야, 대체? 뭐야? 모르겠네. 뭐지? 저 가끔 얻어타긴 하는데. 야, 너 마음이 아프잖아. 너는 왜 카드키가 없어서 얻어 타야 되는 거야? 다치면 카드키를 받을 수 있는 옛날에 다치니까요. 다치면 받는다고. 여름은 건강하니까. 다치면 받는다. 아프면 할 수 있다. 그래요. 신기하네. 너는 왜 맨날 아파? 그러니까 진짜. 저안 받, 안 받아주세요. 오늘 쌤, 학교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기훈이가 써먹은 뭐 침대에서 떠나면 다쳤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558kg이 이제 제한 무게라고 하네요. 학생 중에 9명을 뽑아서 탑승시켰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9명의 총합이 558kg인 건데 보세요. 2명을 뽑았는데 일단 뽑았다는 건 X바 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 9명이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X바는 또 종류가 몇 종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걔네들의 평균은 이거고 표준 편차는 2가 될 건데 잠깐 차치하고 이 9명의 봐봐요. 9명의 평균이 X바잖아요. 9명의 무게의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558kg은 총합이니까 9명의 무게의 평균 말고 9명의 9배의 X바를 구하면 얘가 총합이겠죠. 그쵸? 9명의 평균이 X바니까 9X바는 총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9X바에 대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9X바가 558보다 짱냐 크냐를 보는 거거든요. 울릴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9X바가 큰 거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9X바 거를 만들어서 풀 건지 만들 수 있죠. 9X바는 평균이 얼마예요? 540.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X바의 표준 편차 2예요? 9X바의 표준 편차 18이죠. 이걸로 풀 건지 아니면 차라리 9X바가 그러니까 총합이 558 이상이면 차라리 이걸 9를 나눌래. 그래서 9 나누면 얼마야? 60이야? 이걸로 풀 건지 X바 걸로 풀 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걸로 풀어요. 저거 또 쓰기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9X바가 558 이상이면 9명이니까 9X바야. 9명이니까 9배. 평균의 9배 하는 총합. 자, 그러니까 60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좀 부실한 거 아니야? 잠깐만. 62면 표준편차 한 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X 다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0.3413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얼마죠? 0.1587이요? 15%의 확률로 경고음이 울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0.1587이 정답이 이렇게 그렇죠? 15%. 알겠습니다. 좀 좋은 엘베가 아닌데 경고음이 잘 안 울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지? 자, 일단은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 목평균의 추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필기 좀 하실 걸 하실 거고요. 제가 약 한 10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10분이면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목평균의 추정.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예제를 다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평균의 추정 쪽에 예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1483번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더 내진 않겠다 이거죠. 숙제는 여기로 끝날 거고 목평균의 추정 간단한 설명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우리는 보세요. 모든 문제가 싹 다 이 목평균과 목표준 편차를 알려줬거든요. 이전까지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문제는 낱개를 내가 싹 다 계산했고 그 낱개의 평균 표준 편차도 싹 다 계산해 놨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평균을 모르니까 목표준 편차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은 목평균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을 알아야 편차를 구하고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내야 분산이 나오고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알다시피 이 짓을 해줘야지 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편차, 본인에서 평균 뺀 게 편차, 편차의 제곱에 확률 곱하고 편차의 제곱에 확률 곱해서 쭉 더한 게 분산. 분산을 알면 표준 편차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얘를 모르니까 지금 얘도 모르는 게 맞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게도 얘는 모른다면서 이건 안다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냥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기 위해 그냥 조작을 하는 거죠. 네.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평균을 모르면 당연히 표준편차 구할 수 없는 겁니다. 평균을 모르면 표준편차 못 구해요. 알았죠? 이게 맞는데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연수고등학교 1000명의 학생의 몸무게를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근데 조사는 하래요. 그럼 대충 때려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얘 중에 10명만 뽑아요. 말했죠?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4명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의 몸무게를 구해봤어요. 평균을 구해봤어요. 이 10명의 몸무게 평균 구했다는 건 제가 수많은 x바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죠. n이 10인 10명이니까 n이 10인 수많은 x바 중에 한 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1000명의 학생한테 10명을 뽑아서 평균 낸 그 x바를 내가 이제 x바가 쭈르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정보를 얻은 겁니다. 실제로 이 값을 내가 이제 알아요. 이렇다고 할게요. 실제로 내가 이걸 알아요. 이 문제들도 알려줍니다. 네가 뽑은 그 10명의 몸무게 평균이 이만큼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평균은 모르지만 전체 평균은 모르지만 네가 뽑은 그 10명의 평균은 알려줄게 라면서 알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알았죠?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원래 x반에 연수고 1000명이 5000명을 10명씩 묶어서 내가 몸무게를 재봤을 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x반은 졸라 많을 거예요. 이 60은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쯤에 있겠죠? 그쵸?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야 만약에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평균은 존재할 거야. 낮게 평균은 존재할 건데 이 내가 뽑은 60짜리가 여긴지 아니면 여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감안해 보자인데 당연히 어디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주냐면 이런 제안을 줍니다. 신뢰도 95%, 신뢰도 99% 이런 어떤 제한 사항을 또 추가로 둬요. 그럼 신뢰도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뢰도가 뭔지를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일단 말로만 들으면 신뢰도 99%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99%를 선택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도는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게요. 자, 은수의 몸무게는 아마 10kg부터 200kg 사이에 있을걸? 이라고 말하면 제 말은 참이 맞죠. 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단 반으로 지켜보고 보세요. 구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참이 되게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신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은수의 몸무게 레인지를 아주 넓게 잡으면 제 말은 거의 무조건 맞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쓸모는 없겠지만, 그렇죠? 은수의 몸무게를 추정하는데 10kg부터 200kg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무조건 맞거든요. 물론 틀릴 확률이 있겠지만 아주 적겠죠, 그렇죠?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신뢰도 99%짜리인 거예요. 95%짜리는 이런 거죠. 은수의 몸무게가 대충 50kg에서 80kg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범위는 좁아졌지만 뭐 틀릴 수도 있죠. 음수가 뭐 49kg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81kg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말의 그러니까 제 말의 신뢰도는 좀 줄었지만 참이 될 확률은 좀 줄었지만 그럴싸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둡니다. 너가 봐봐요. 너의 말이 맞을 확률을 95% 설정해 이런 거예요. 그럼 이 95%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너가 평균을 얼마라고 가정했어? 그랬을 때 너가 구한 60kg이 봐보세요. 자, 이 넓이 95% 안에 들어와 라고 하는 게 신뢰도 95%짜리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잘 들어볼게요.
원래는 이거예요. 60은 가만히 있어요. 60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정하는 정규 분포는 계속 평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어딘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럴 때 예를 들어 내가 추정한 평균이 60이랑 비슷하면은 60은 평균으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겠죠. 근데 내가 추정한 평균이 만약에 실제 평균이 봐봐요. 실제 평균이 여기 있다면 60은 평균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 상한선을 95% 이내로 하라가 신뢰도예요. 너가 뽑은 이 X바인 애들이 이 몸무게가 평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봐야 여기 혹은 가장 멀리 떨어져 봐야 평균 여기다 쓰면은 떨어져 봐야 여기 이거를 이제 그림을 이렇게 놔두면 이제 60이 움직이고 M이 가만히 있다 쳤을 때 이 입장에서 보면은 60이 여기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추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넓이가 95%가 되게 추정의 조가 신뢰도예요. 좀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대충 방금 전에 얘기한 걸 떠올려 보세요. 은수의 몸무게가 10kg부터 200kg다. 거의 맞는 얘기죠. 근데 은수의 몸무게가 50부터 80 사이다. 이러면 약간 틀릴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80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하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 정보로 평균이 대충 어디부터 어디 사이, 그러니까 이 60이라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적어도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내가 그냥 가정할게.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할게. 이걸로 M을 추정해보자 라는 게 신뢰도예요. 느낌이 좀 잘 안 오시나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가정을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보세요. 60kg이요? 이건 내가 진짜 실제로 얻은 값이에요. 10명 뽑아서. 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평균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평균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60은 M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조그만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실제 평균이 60은 그대로예요. 노란 선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평균이 이랬어요. 여기 있었어요. 실제 평균. 이렇다 치면 60은 M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떨어진 정도의 한계선을 내가 가정하겠다 이거예요. 제한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95%만큼만 떨어졌겠지.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당연히 모르지만 이렇게 가정을 딱 한 번 해주고 어쨌든 95% 정도까지가 최대 95%가 뭐라고요? 요 넓이 하여튼 이 정도가 최대로 떨어진 거겠지 라고 가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계산하게 만드는 게 신뢰도예요. 우리는 가정을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뭐라고요? 몰라, 내가 구한 60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봐야 이만큼의 한계겠지, 이건 안 넘을 거야 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네, 그 신뢰도는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할 때 출구조사 보면요, 이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마지막에는 결국 몇 프로 정도 득표할 걸? 이라고 나오면서 밑에 조그맣게 신뢰도 95%로 추정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그 선거 그 개표 방송을 보시면은 밑에 출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꼭 신뢰도 몇 프로로 추정한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어쨌든 그 사람 말이 95% 정도 맞을 거다라는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겠지만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10kg에서 200kg 의미 없는 추정이에요. 그쵸? 거의 맞겠지만 제가 만약에 신뢰도를 확 줄여서 30%로 하면은 몸무게 73에서 75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맞을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쵸? 73에서 75 사이일 거야 라고 추정하면 30%. 그러니까 신뢰도를 줄일수록 타이트하게 추정하지만 그 말은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인데 가장 많이 안정적인 추정이라고 검증받은 게 95%이긴 합니다. 네, 95%면 그리고 믿을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다시 한번. 그러니까 60이라는 내가 얻은 이 10명의 표본의 평균 값이 실제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최대 떨어져 있을, 그러니까 최대 떨어진 한계선을 95%로 잡았을 때, 자,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m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퍼센트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봐봐요. 지금은 60을 고정했고 m은 움직였지만 이제 반대로 m을 고정시켜놓으면 60이 m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60이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이 정규분포의 확률 구한 게 95%다가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되었죠? 완벽히 이해는 못해도 느낌은 아시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95%면 한쪽이 얼마예요? 0.47오겠죠? 그쵸? 0.95니까 95%면 0.47오겠죠? 아마 이걸 외우시게 될 건데, 자, 0.475, 이 절반 부분이 0.475의 확률을 나오게 하는 z값이 1.96입니다. 이 z값 1.96, 즉 60은 좋아요. 60과 m의 차이를 제가 표준 편차로 나눌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목표준 편차를 줬다고 치면 자, 표준 편차 뭘로 나눠야 돼요? 이걸로 나눠야죠. 실제로는 루트 10이겠죠? 제가 10명 뽑았으니까 저는 x바의 값이 60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x바의 정규분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이걸로 해야죠. 얘 걸로. 그쵸? 이 친구가 1.96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내가 가정하겠죠. 그쵸? 다시 한번 60 빼기 m을 내가 그 친구의 시금으로 나눈 값이 1.96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한 게 이 범위를 구한 거죠. 60의 z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일 거야 라고 가정한 게 95%죠. 그죠? 이거를 이제 전개하면 자, 양변에 60을 뺄 거예요. m을 추정하는 거니까 60을 빼고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럼 m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더 쓸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보세요. m 값이 이렇게 추정이 돼요. 평균은 내가 뽑은 60으로부터 요만큼보다 작거나 요만큼보다 큰 사이에 있겠지? 라고 추정한 게 이제 바로 신뢰도 95%짜리 추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추정값이 나오기는 해요. 대충 m값이 60보다 좀 작거나 60보다 좀 크게 나오겠죠. 눈으로 보세요. 네, 눈으로 보세요. 60 가만히 있을 때 m값이 60보다 좀 크거나 m값이 60보다 좀 크거나 m값이 60보다 좀 작게 왔다 갔다 나오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는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쌤, 우평균을 모르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몇 명 뽑았는지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고 10명 뽑은 거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10명의 평균도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구할 수 있죠? 근데 모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 건데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모표준 편차를 알려면 애초에 모평균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의 문제의 80%는 95% 엄청 많아.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모표준 편차는 어쩌다가 알았대 라고 줍니다. 네,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나머지 한 10% 5%짜리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S를 줍니다. 표본 표준 편차. 우리 표본 표준 편차는 제가 그때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걸 주게 되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이 자꾸 적어지는 것도 있고 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분도 처음 배웠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예제를 쫙 풀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숙제는 1483번까지 수고하셨습니다.